우리 교재 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숙제처럼 한번 보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 문제는 10페이지에 있죠. 10페이지에 113회와 125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뭐냐, 이제. 압력과 요거 한번 10점짜리처럼 채워볼까요? 10점짜리. 채워보자는 거지. 문제가 뭐로 나왔습니까? 일어났죠?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진공압이 500mm Hg, 수은주가 500mm죠. 밀릴 때 절대 압력을 계산하시오. 대기압은 760이다. 이렇게. 이걸 한번 적어보자는 거지. 핵심 사항은 11페이지를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1페이지에 압력의 표시가 이렇게 적혀 있죠. 표시. 압력의 표시가 절대 압력이 있고 계기 압력이 있고 11페이지 아닙니까? 페이지가 11페이지. 이게 절대 압력이 있고 계기 압력이 있고 대기압이 있죠.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 거지. 그어보는 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활용하시면 되죠. 편의상 한번 제가 몇 가지 답 잘 쓰기 위한 부분들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쵸? 이렇게. 그쵸? 얘가 절대 진공이라고, 다른 말로 이제 완전 진공이라고 부르죠. 절대 진공입니다. 진공도를 생각하면 100% 정도 되죠. 진공도 100%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고, 얘를 뭐라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이렇죠. Absolute Pressure라고 해서 완전 진공 0인 시점입니다. 그죠? 대기압은 어떤, 완전 진공 기준으로 대기압은 이쯤 되죠. 이쯤 노란색으로 잘 쓰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은 이렇게 표현하죠. 대기압이야? 대기압은 진공도는 0%죠. 진공도 0%. 안 적어줘도 되는데, 진공도 0%다. 그죠? 대기압은 왜 만들어지냐? 교재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고요. 대기압은 대기압 산정 기준으로 한 거죠. 공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압력을 산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공기 무게고요. 무게고, 얘는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한 압력입니다. 그죠? 완전 진공.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압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따져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 절대압입니다. 절대압. 이 빨간색은 절대압력이죠. 절대압력. 절대압력. 그 다음에 이걸 흰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얘네들은 대기압보다 높을 때는 정압이라고 부르고요. 낮을 때는 부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흰색들은 계기압력을 얘기해요. 계기압력. 한번 잘 보십시오. 그죠? 예.
따졌을 때 여기 지금 절대압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절대압력은 앞쪽에서 말한 대로 완전 진공을 가정하죠. 완전 진공 기준입니다. 계기압력은요, 대기압 기준이죠. 기준으로 되어 있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냐, 낮은 압력이냐, 그렇죠? 이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되겠다, 그죠? 표기할 때 절대압력은, 그죠? PSI 앱솔루트고, 대기압은 PSI 게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압력 한 번만 봐놓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값으로 갈 때는 정압이고 마이너스는 부압이고 지점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지. 어디다 많이 쓸 겁니까? 한번 써볼까요? 소방에서는 나중에 소방은 밑으로 가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거 어디서 씁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할 때 상태 방정식 쓸 거고요. 얘는 이제 소방에서 압력계죠. 소방에서 압력계 등 이렇게 적용할 때 많이 쓸 거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절대압력, 흰색은 대기압력. 이렇게. 대기압 기준으로 해서 관계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상관관계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 물었던 상관관계가 뭐냐. 이렇게. 그렇죠? 절대압력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대기압.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계기압력이죠. 계기압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기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계기압력입니다. 부압일 뿐이지 계기압력이죠. 빨간색은 절대압력. 그래서 왼쪽 편을 정리해 보면 절대압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계기압력하고 대기압에서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절대압력은 대기압에서 계기압을 뺀 게 되죠. 대기압에서 계기압력을 뺀 거.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절대계, 그죠? 요 계기압력은 진공압이 되거든요. 절대진 이렇게 완전 진공 기준으로 대기압 위아래 기준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각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정압일 때는 여기를 얘기하고요. 부압일 때는 여기를 얘기하고 대기압 아래.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정리. 절대압력 기준으로는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는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죠. 플러스 대기압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말로 이거죠. 게이지 압력이냐 계기 압력이냐 같은 거니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면 이렇게 나왔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줄 치고요. 여기까지가 절반 페이지에 가깝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 이렇게 먼저 적고요. 조건 전에 이제 기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형태. 만약에 문제가 이게 없고요. 이게 없어. 이게 지금 없는 페이지고
이게 만약에 없어. 그냥 이렇게만 주어졌어. 그때는 이걸 적어주는 거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저기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 적어주는 거지. 이제 근거라는 것들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문제에서 앞쪽에 대한 질문 사항이 없었어. 절대압력과 계기압력 관계에 대해 설명해라. 이게 없어도 적어주는 거지. 3분의 1페이지를 채울 만큼 적어줘야 돼.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설명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이죠. 이렇게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진공압력은 500, 진공은 500, 그죠? 그리고 대기압력이 760으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가 있는데 760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압력 있지. 계산식. 절대압력은 요거죠. 대기압 빼기 이제 진공압력이니까 아래식을 이용하는 거고 760 빼기 500, 550, 500 이렇게. 그럼 260 이렇게 되겠죠. HG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띵띵띵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합 방식, 정합 방식이 어떤 거냐는 것이 지금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유가 밑에 그림이 더 남으면 이걸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기압이 760 그죠? 진공압력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지점이 있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과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죠? 예, 부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두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조가 보다 더 높이 있어야지만 원활한 뭐 그게 가능하다 이런 거 한마디 있잖아요. 그건 정말 많이 아는 시점 때 적용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막 행위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밑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됐나요? 760mm HG 분의 10.332가 미터 완상 공식이다. 그죠? 이렇게 했었을 때 얼마 나옵니까? 몇 미터 정도 나오죠? 지금 이제 이 수조 높이 하단이 3.5m까지 내려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 적정치가 4.5 정도 되잖아요. 이거 위에 있기 때문에 흡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적든지 아니면 뭐 부합의 형태니까 물올림 장치 등등을 보완해서 하는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이해하시죠? 제일 못 적는 답이 조건하고 답 적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조건하고 답만 적는 게 제일 못 적는 답입니다. 그렇죠? 선택 안 하는 게 더 못하는 거지만 나가리 이렇게. 그렇죠? 관리사 문제는 다르죠. 조건하고 답만 잘 적으면 만점을 줘야 돼요. 우리는 조건하고 답 잘 그래 시작됐네 이제 뭐 그래, 얘기해봐.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하면 3점 몇 미터요? 3.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높이보다도 뭐 더 깊어져 있거나 하면 이제 흡입이 안 되는 개념이죠. 이해를 잘해서. 그죠?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 높이죠. 요 높이. 이해되겠습니까? 요 높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높이입니다. 지금 우리 기본반에 뭘 이해를 해. 이 높이입니다. 저 높이가 3.53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잊지 마세요.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 펌프가 수조보다 상부에 있을 때 펌프의 상단, 수의 상단과 펌프의 중심 사이의 높이를 지금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이론상으로 진공이 완전 진공이 됐었을 때 그죠? 10.331을 흡입할 수 있으나 지금 그건 이제 이론일 뿐이고 실제는 한 4.5m까지 되는데 4.5m 이내에 있거든요. 이게 적정선 이런 거죠. 4.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적합 또는 양호 아니면 이것도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보안 설비가 이런 거죠. 이렇게 물올림 장치를 채워준다든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죠 등등이지. 잘 적을 수 있게 만드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단순하게 이식을 내가 못 적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요렇게 해서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쉬는 시간쯤에 약간 잠 올 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만큼 적을 때가 3분의 1 준하게 적으세요. 3분의 1과 절반 사이 페이지 정도 그림 넣고 관계식 넣고 이해하고 조건 넣고 문제 풀고 끝에 한두 줄에 대한 코멘트 붙이기 10점짜리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잘 적을 수 있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됐어. 잘 적을 수 있게 적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왕 버린 저 이거 오늘 엄청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거 잘 안 맞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거 지난 시간 복습 겸 해서 하나만 해보자는 거지. 그게 다 적으시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습 겸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손실을 복습하면 되는데 손실은 다음 시간 복습하고 재밌게. 우리가 지금 진도는 아직까지 안 나갔으나 여러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주에 문제풀이 하는 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그게 이제 111페이지부터 해서 120페이지까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비속도죠, 비속도.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해할게요. 이렇게 펌프의 선정입니다. 펌프의 선정. 불을 바로 끄면 안 되니까 제가 카탈로그를 한번 먼저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좀 약간 어수선 또 한 것이 하는 것 같은데 카탈로그를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단톡에 카탈로그를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이 카탈로그를 제가 2개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감리도 카탈로그 안 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카탈로그에서 뭘 봐야 됩니까를 한번 보자는 거지. 이렇게 요거만 한번 봅시다. 뭐 특정 회사 뭐 떠나서 밀로우입니다. 밀로우인데 쭉 보시면 요 형태가 일반적인 펌프의 모양이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왼쪽이 이제 모터, 그죠? 오른쪽이 펌프, 그죠? 펌프가 종류별로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요런 형태의 펌프가 다단입니다. 다단은 여기 단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 가면 이제 그림이 나올 거니까, 그죠? 얘는 이제 대용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연속 가압 펌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케이싱이 되게 크거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가대를 하고 여기에 뭐 콘크리트 충전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방진가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내진에 대한 설비를 부착하죠. 여기에 축이고 축에 대한 보호 커버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유지 관리하기에는 이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거의 다 이걸 뗍니다. 그러면서 많이 다치지. 그래서 이게 엄청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는 거지. 이게 좀 문제가 많죠. 이렇게 생겼고 쭉 가다 보시면 요 보입니까? 이렇게 그림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뭡니까 하면 요게 이제 하나씩이죠. 이게 단입니다. 단
이 단이 무슨 말입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다음에 보내고 돌리고 다음 보내고 돌리고 다음 보내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 양정이 높아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한 단 한 단. 이거 지금 몇 단짜리입니까? 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 그죠? 뭐 6단, 7단 정도 되겠네요. 그죠? 다단 볼루트 이렇게 됐습니다. 다단 볼루트. 이게 흡입측이고요. 흡입측, 토출측입니다. 받아서 돌려서 한번 보내고 돌려서 한번. 위에 있는 각각이 있다고 그죠? 각각 개별이 케이싱이거든요. 에어는 다 위로 찹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공기 빼기 밸브를 열어줘야 돼요. 그럼 피시 합니다.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살짝 돌려보면 물이 축축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다 잠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요 축이고 축에서 요 보면 축 한 번 더 확대시켜볼까요?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돼서 쫙 조여져 있죠. 맞습니까? 실링인데 실링. 축 사이로 해서 회전을 하면서 틈으로 물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쪼을 때 이렇게 말씀.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로 물이 새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그러면 기계 하시는 분은 물이 좀 셀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 새면 여기가 부식이 다 돼버려요. 쫙 다.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부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계속 생겨요. 우리가 충돌이 많이 되는 거지.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핵심 사항은 뭡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소방용이죠. 소방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펌프를 씁니다. 다단입니다. 다단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받아서 넘기고 하는 거죠. 구조를 한번 나중에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네요. 그죠? 예. 여기 이제 나중에 터빈 형태하고 가이드벤이라고 할까 날개가 어떻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 요 조건도 한번 읽어서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모델명의 부여 기준을 똑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기준으로. 그죠? 다단 터빈을 지금 쓰는 거냐, 요 관련되어 있는 토출 구경을 얼마로 할 거냐, 단수를 몇 단이나 할 거냐 해서 명칭, 얘네들 회사에서는 고유 번호가 찍혀요. 그럼 이런 거 선정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지금 가로축, 세로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펌프가 선정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이거 찾아보기만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하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또 늦어질까 싶어가지고 여기 보면 아우어 해서 메다 삼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LPM 많이 쓰잖아요. LPM 2400 LPM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2400 LPM 분당 2400이니까 아우어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60분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건 얼마 됩니까? 40대입니까? 40 리터 퍼 아워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메타 삼성으로 바꾸면 0. 분의 그렇지. 60을 곱해야지. 60을 왜 나누고 있습니까? 60을 곱해서 60을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너무 큰 수치인가? 얼마입니까? 얼마? 2400 곱하기 얼마에? 14만 4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요게 리터니까 144에 메타 삼성이다. 그죠? 이렇게 되겠지. 요거 찾으면 됩니다. 꽤 많네요. 좀 되네. 좀 끝선이네. 이렇게 맞나? 요 6503과 6502 사이쯤 되겠네요. 양정은 지금 100m에서 150m 사이.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100m짜리 펌프다. 그러면 요 둘 사이쯤 되겠다라는 거. 이거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펌프를 선정하는 거구나. 이 모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표죠.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래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3550짜리 RPM이고 보통 우리가 1750짜리를 많이 쓸 거거든요. 요 부분. 요걸 많이 쓰죠. 요걸. 1750짜리 RPM을 회전수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때 요 정도 되겠죠.
120과 140 사이, 180 사이는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양정을 100m쯤 보면 요거 정도 펌프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쯤 될 거다. 이런 개념. 100m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200m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200m. 그래서 이런 게 선정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보시라는 거지. 됐어. 나머지 넘어가 보면 나머지는 그 선정표에 따라서 뭐 나와 있구나. 쭉 한번 보시고 뭐 구조가 이렇고 다 넘어가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펌프는 이러한 특성을 가질 때 뭐만 먼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여기입니다. 아까 어떤 펌프였습니까? 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 그죠? 이 펌프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확대시켜가지고 1751대 어떤 펌프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요 정도 그죠? 요거 요 펌프다. 요게 우리가 성능 곡선이에요. 성능 곡선. 일반적인 성능 곡선입니다. 요 부분 이제 전격이죠. 전격 펌프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손실 곡선이고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구나. 한번 보시는데 주된 거는 뭡니까? 양정은 이렇게 그죠? 유량을 많이 쓸수록 점점 양정은 낮아지죠. 압력은 낮아지는 형태고 밑에 보시면 이해됩니까 이거? 유량이 증가할수록 소요 동력은 증가돼요. 이게 지난 모의고사 때 했습니다. 그죠? 증가됩니다. 당연히 한 개 더 하고 가자는 거지. 뭡니까? 효율이네요. 효율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가 제일 좋아지느냐 넘어가고 주된 거는 여기서 봅시다. 뭡니까? 라고 하면 쭉 뒤로 넘어갔었을 때 뭐를 만나야 됩니까? 하면 쭉쭉쭉쭉쭉 어디에 있니?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에서부터도 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걸 한번 보볼게요. 요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디냐?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요건 배관 제한곡선이 아니고 펌프에 대한 제한곡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요 지금 오른쪽 보입니까? 오른쪽. 뭐라고 적혀 있어요? MPSH R이가 있습니다. 요걸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MPSH R이가 뭡니까? 필요 흡입수도입니다. 요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비속도입니다. 비속도에서 나오게 되는 펌프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펌프에 대한 선정 테이블을 매뉴얼을 갖고 카탈로그를 갖고 오면 MPSH의 R이가 얼마 정도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펌프가 굉장히 좋네요. 이런 형태에서 1, 2, 2m 정도 되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1m, 2m 정도 되는구나. 좀 더 어떠한 펌프는 5에서 한 4에서 한 5 이 정도 됩니다. 형태는 그죠? 예, 지금 1에서 2 정도 되는데 3에서 5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펌프 선정에 대한 카탈로그를 보면 MPSH R이가 있어요. R이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한 개 더 있었네요. 그죠? 카탈로그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봅시다. 다른 펌프. 요거는 이평입니다. 여러분.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 되겠습니까? 이평 펌프인데 흡입과 토출이죠. 흡입과 토출. 그래서 얘는 구조들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받아서 내부를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보내는 타입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평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굉장히 작게 차지하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의 거는 전체다가 STS를 써가지고 부식 조치 잘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펌프 선정표에 대한 선정표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어딥니까? 여기 이렇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은 형태죠. 유량, 양정, 그리고 MPSH R이
되겠습니까? MPS RDC가 꽤 좀 높은 편도 돼 있네요. 그죠? 약간 다단 볼루트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선정합니다 라고 하면 4m 정도 되네요. 파란 색깔 보입니까? 네, 요렇게. 그래서 감리자, 기술자,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 기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했었을 때 MPSH RE가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요거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갈까요? 이렇게 요걸 한번 하고 가자고. 지금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펌프의 선정이지.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합시다. 펌프는 어떤 선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건, 성능에 대한 기준으로만 합시다. 기준으로. 조건 이거죠. 이렇게 펌프를. 이런 펌프가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뭐 유량의 가진 변화에서도 양정의 변화가 없는, 그죠? 양정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없는 거 가장 좋죠.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드는 형태의 펌프를 선정하게 되면 걔가 이런 펌프를 삽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펌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나오는 원심 펌프에 해당돼요. 원심을 양정을 높이기 위해서 다단을 쓰고요. 방식은 볼루트를 씁니다. 다단 볼루트. 그렇죠? 그럼 이러한 성능 곡선을 가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능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성능 곡선을 가지는데 이 곡선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러한 성능 곡선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비속도라는 수치입니다. 잊지 마세요. 비속도. 그럼 이 비속도는 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작으면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를 보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냐? 이런 거죠.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비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곡선을 그리게 돼요. 보통 그래서 비속도는 NS 하는데 얘가 600보다 클 때, 얘는 600보다 작을 때, 우리 소방펌프는 600보다 작은 놈을 선정합니다. 잊지 마세요. 비속도에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 비속도 공식은 기사 수준에서 늘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N, 그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까먹죠.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그럼 이 H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이 H가 원래 정확한 명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H가 MPSH RE가 됩니다. MPSH RE. 우리가 지금 표를 통해서 봤던 필요 흡입수도라는 거죠. 얘는 자리 바꿈하고 요거로만 바꾸면 되니까 는 그대로 가볼까요? 어떤 식으로 됩니까? N에 이제 편의상 루트 Q 분의 NS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뭡니까? 반대로 4, 3만 해주면 되죠. 편의상 하세요. 편의상. 이 MPSH RE는 토마수라고도 부르고 실제 양정의 한 3% 정도 됩니다. 3%. 0.003 정도 곱하면 되죠. 3% 정도 되니까. 요거는 고유의 수치입니다. 고유 수치. 방금 보셨죠? 이 펌프의 특성은 이러한 MPSH RE를 가집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생산자 수치예요. 우리 펌프는 이래.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고정값입니다. 고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펌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거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은 비속도를 알면 좋고요. 비속도를 알고 우리가 어떤 펌프 형태, 어떤 성능 곡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좋고, 두 번째, 이러한 성능 곡선을 가진 펌프는 어떠한 필요 흡입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필요 흡입수도. 수도를 가지는지 이해하세요.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결을 달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게요. 이 비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위로 나오는 거죠. 자, 비속도가
바뀌게 되면 비속도를 기준점으로 유량이 크게 되면 양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쓸게요. 비속도별 600보다 큰 놈, 작은 놈들은 어떠한 유량과 양정과 축동력의 관계를 가지는지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페이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굳이 안 할 테니까 페이지를 통해서 그죠? 112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개만 해볼게요. 양정이죠, 양정. 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량이 100% 있는 지점입니다. 유량이 100% 선정됐을 때 이 지점이라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 보면 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러한 곡선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100%에서. 흰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뭐 600 이상. 600 이상이고요. 노란색은 600보다 낮은 비속도 기준이죠. 그럼 우리가 답을 쓸 때 어떻게 이해하고 쓰면 됩니까? 유량이 증가할수록 뭐 양정은 급격히 감소되고요. 노란색의 경우 유량이 증가할수록 양정은 완만하게 감소됩니다. 우리 소방펌프는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하면 얘가 더 좋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나오죠. 두 번째 비속도 유도해볼래 이런 게 나오죠. 유도식. 그렇죠? 비속도를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속도 유도하는 식은 페이지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113페이지에 연속 방정식 토리첼리를 적용해서 비속도가 유도됐었어요. 이 비속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가 있는데 걔가 상사입니다. 상사의 법칙입니다. 상사함을 증명하는 법칙이죠. 상사의 법칙이다. 상사의 법칙. 상사 법칙을 한마디로 비속도가 같다면 이런 수 있죠. 비속도가 같다면 유량이나 양정, 그죠? 비속도가 같다면 볼게요. 회전수와 임펠러의 직경이 변화될 때 변화시 다시 적어볼게요. 유량, 양정, 축동력을 얼마나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사의 법칙에 대한 개념과 유도는 똑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건 양면 삼아 해보면 좀 늦어지니까 아쉽네요. 잘 알고 계세요. 한 흐름입니다. 그 외에 제반 조건도 많이 있지. 하지만 순수 성능에 대한 조건만 이해하자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필요흡입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결을 이렇게 달려요. 필요흡입수들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 그러면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이해를. 원심펌프의 특성을 볼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원심펌프는 어떻게 해서 가압이라는 걸 시킬까? 가압. 이런 거죠. 물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물을 공급받아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회전력입니다. 그럼 이 중심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심은 진공의 수준이 되죠. 다시 이해합시다. 그죠? 그러면 유효하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봅시다. 유효하게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흡입. 이 흡입과 이 진공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세요. 그렇죠? 펌프가 회전을 하게 되면 진공 상태가 될 건데 이 진공은 얼만큼을 흡입할 수 있습니까를 되묻는 거예요. 땡땡.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해보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심 펌프에서 회전 시 원심 펌프의 중심은 진공이 되는데 이 진공 상태가 되는데 100%는 안 되죠. 완전 진공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 진공 상태 때 얼만큼을 흡입할 수 있습니까? 흡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흡입이 미흡해지면 흡입이 잘 안 돼. 흡입력이 부족해지면요. 흡입력이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흡입력은 왜 부족해집니까? 하면 여러 손실 때문에 생겨요. 여러 손실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 알다시피 캐비테이션이 생깁니다. 캐비테이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없이 공동현상이 생깁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얘를 역학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는 중간 단계를 약간 생략하고 적어줄게요. 그럼 어떤 말입니까? 주로 어디서 생기는데? 부합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부합 방식에서. 정합일 때 생길 수가 없죠. 왜? 물이 계속 채워져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으면 거의 안 생겨요. 자, 부합에서만 정합인데도 마찰 손실이 엄청 크거나 할 때만 생겨요. 거의 부합입니다. 부합을 그립시다. 부합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부합 방식에서 수위와 펌프 사이의 높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밀어주고 있댔습니다. 대기압이 밀어주고 있었을 때 이 펌프가 유효하게 펌핑, 흡입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냐 부른 거지. 그렇죠? 그럼 펌프의 먼저 고유의 특징을 먼저 한번 이해하자고. 이 펌프는 어떠한 고유의 성질, 단점을 가지고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잊지 마세요. 이 펌프는 태생이 저러한 손실을 가지고 있어. 얼만큼 얘는 필요해? 4에서 6m가 필요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시해 주는 거야. 4에서 6m 정도는 문제 필요하다 나는. 그러면 대기압이 몇 미터 밀어주고 있습니까? 10m 약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손실치가 웬만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높이가 엄청 커지지 않는 이상은 다 되겠지. 그걸 한번 정리해 줄래? 이렇게 물었어요. 정리해 줄래?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 지금 펌프가 얘기하는 펌프 여기서 있는 손실치 MPSH R이보다 유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뭐가? MPSH AV 얘 이름을 유효 흡입수도 유효한 거 얘가 필요 흡입수도라고 부릅니다. 필요 흡입수도. 그러니까 유효한 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건 상관없어요. 왠지 말은 당연히 알아듣겠죠. 유효한 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으면 되지. 유효한 걸 찾아보자는 거지. 유효한 거 뭡니까? 이렇게 순서대로죠. 대기압과 낙차에 대한 손실과 또 배관의 마찰 손실과 요 온도에 물속에 있는 포화 수증기압 그 해당 온도 때 그것들 한번 쭉 나열해서 적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10m 밀어주고 있는 힘이니까 됐고, 낙차는요. 낙차는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죠. 흡입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가압을 받는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낙차를 우리 교재에 맞춰야 되니까
MPSH 뭘로 할까요? 이건 그냥 한글로 낙차로 적는 게 제일 이해가 편한데 책마다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HH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되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마찰 손실이 있었죠. 마찰 손실을 HV 그 다음에 포화수증기압 HV 그 다음에 HF 얘가 포화수증기압이 HV입니다. 얘는 뭐 낙차 얘는 마찰 손실 얘는 포화수증기압 얘는 대기압입니다. 딱 앞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되겠지요? 뭐니 얘 또 이러네. 됐어. 그 다음 나오는 MPSH 고유의 성질입니다. MPSH R이 단위가 미터였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안 생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방식이 다양하겠지 그죠? 이러한 타입도 쓸 거고 또는 이러한 타입도 쓸 거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러한 타입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길어지는 만큼 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무조건 100% 할 수는 없는 거야. 잊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데도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익히세요. 첫 번째 그죠? 공동현상에 대한 개념. 두 번째 그죠?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세 번째 대책.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개념 사이에 원인이 들어가죠. 원인. 이 원인의 반대가 대책입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사람인 척 보여줄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요 형태를 세밀하게 적는 거지. 여기서 한 개만 더 들어가 볼까요? 포화수증기압이 뭐며 마찰 손실이 뭐며 낙차는 어떤 개념이며 상수 따질 때 얘죠. 이렇게. 얘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찰 손실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는 해볼까요? 간마찰 계수하고 뭐 T분의 L 뭐 2G분의 V제곱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을 흘려보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러면 광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왜? 스케일, 뭐 부식, 기타 등등. 얘는 증가하고 길이의 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유속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찰 손실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면 대기압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손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고유한 값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이해는 잘 적기가 진짜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를 자꾸 적어드리는 이유가 전체를 알고 적어주세요. 알고 적으랬습니다. 묻는 걸 적는데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라고. 고유한 값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그 외에 뭐 있잖아요. 좀 더 잘 적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책은 반드시 표로 적으세요. 표로. 이러한 형태의 틀을 표로. 그럼 대책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MPSH AV가 RE보다 더 크게 하면 절대 안 생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게. 형태지. 그렇죠? 그래서 답을 잘 못 적는 사람의 특징 딱 한 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제일 못 적는 스타일입니까? 라면 그냥 대략 글 적고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MPSH AV와 R이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캐비테이션이 생겨요. 안 생기겠네요. 그죠? 보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 그림 하나 그리고 되게 만족하는 거.
응시자가 한 700명도 넘는데 650명이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650명의 그림입니다. 650등 안에는 들어가는데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됩니다. 원래 좀 더 긴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죠? 이걸 공동을 잘 한 번만 이해해 볼게요. 공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공동이랑 좀 개념을 차이를 둬야 되는 것들이 그냥 공기가 쌓이는 형태의 에어포켓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이제 공기가 차 있던 현상, 그거와는 다른 형태예요. 잊지 마세요. 뭡니까? 그러면 물 속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번 모의고사입니까? 삼중점 배운 거. 지난 모의고사입니까? 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물인데 물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거지. 곡선이 조금 틀렸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고체고, 액체고, 기체 상태죠. 온도고, 압력입니다. 그죠? 평상시 액체는 어디 있습니까? 대기압선 상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있죠. 대기압선 상에서 액체입니다. 이렇게. 몇 도 때 액체다 이렇게 있죠. 하지만 얘를 뭐 하면 온도를 올리면 기체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는 주로 뭡니까? 라면 여기에요. 잊지 마세요. 압력이 낮아진대. 이때 압력은 어떤 압력입니까? 동압입니까? 정압입니까? 동압입니까? 정압입니까? 압력이 낮아진다. 동압입니까? 정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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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반은 역시 잘해. 잘 이해하세요. 그죠? 예. 속도가 빠르면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개념이죠. 잊지 마세요. 얘를 실제 눈으로 우리가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 보는 겁니다. 배를 하나 그려볼까요? 배. 요 끝에 임펠러 달리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물속에 가면서 임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거품이 막 나는 거예요.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이 거품 왜 납니까? 여기서 거품 뿜어줍니까? 방구처럼. 어떻게 왜 납니까 이거? 에? 왜? 여기를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속도 빨라지면서 뭐가 내려가? 압력이 줍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던 기화가 되는 거지. 물속에 있는 형태가 기체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 뽕뽕뽕뽕 나오는 거지. 이게 터지는 현상이 캐비테이션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이렇게 밀폐해서 내부에서 돌려가지고 터지게 되면 임펠러가 나가버립니다. 당연히. 이해되죠? 뭔 말인지. 늘상 보는데 우리. 그거지. 간혹 잘 모르신 분은 배 속에서 공기 밀어내고 있을지 하지 마세요. 빵구차가 아닙니다. 뽕뽕뽕 하는 차. 이거 우리 자주 보는 거지. 얘가 터질 때 버블이죠, 버블. 우리 천안함이라고 빗대면 얘기가 이상하지만 실제로 해상 하부에서 그 공기방울이 터지게 되면 부피 팽창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들리면서 밀어 올리기도 해요. 그게 이제 받치고 있는 형태를 더 이겨내는 순간 찌개지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전함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요 개념입니다. 요거부터 알고 오는 게 좋지. 하지만 요것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요건 왜 생깁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도 기화됩니다. 그렇죠? 뭐가? 고온이 되면 과열이 되거나, 그죠? 고온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체절 운전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거죠. 체절. 잊지 마세요. 체절 운전. 그래서 이거 갖고 오면서 25점짜리에 설명할 수 있으면 기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 알고 쓰는구나, 이렇게. 졸라 외워 쓰는 게 아니고 알고 쓰시는구나. 개념 적고,
어디까지 갖고 와야 될지가 조금 막막하겠지만 개념만 이해하시고 기본 틀만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한 문제 나옵니다. 그죠? 두 번 나왔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이거 나와요.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예요. 이 개념에서 요 두 가지 적어봐. 10점짜리입니다. 이거 다음 주 적어볼래? 캐피테이션이 많은 거고 다 적어봐. 25점짜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운데 금을 끊는 이유가 있죠. 이 둘은 결을 달리합니다. 여기서 이 한 요소만 갖고 왔을 뿐이에요. 이해하세요? 펌프마다 가지고 있는 손실치가 있다. 잊지 마세요. 이 손실치보다도 더 크게 가압을 시켜줘야지만 흡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 내용이지. 그 흡입이 안 되게 손실이 발생하면 뭐까지 발생한다고.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죠? 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엄청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상사도 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교수님 질문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흡입수도와 진공도의 관계는 필요흡입수도하고 진공도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비속도가 도대체, 잠시 꺼볼까요? 비속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지. 비속도가 진공도예요. 진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지. 그죠? 그럼 그 진공도의 형태를 우리는 알면 여기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얘를 아는 형태는 얼만큼만 플러스 시켜주면 이 펌프가 물을 흡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겠구나를 아는 거지. 그 진공도를 갖다가 우리 좀 더 포장하고 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형태가 얘가 나와지는 거예요. 기본 개념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세요. 그냥 진공력이구나 이런 거지. 완전 진공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로 펌핑이 흡입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고유 수치입니다. 펌프마다 다 달라요. 거의 이런 시스템의 펌프는 이렇다 정도까지만 나와 있지 회사마다도 좀 다릅니다. 기술력의 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차이가 한 5m, 10m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고. 기껏 해봐야 1, 2m거든요. 근데 우리 소방에서 쓰고 있는 1, 2m는 큰 의미가 없는데 산업 쪽에서 쓰고 있는 펌프는 엄청 중요합니다. 진공 펌프 자체를 진공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필요 없지 그런 게. 왜? 그냥 뭐 이런 수조를 왜 써? 이런 거지. 실무적으로는. 그냥 물을 밀어주면 끝이지 왜 이런 걸 쓰냐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 오늘의 몇 가지만 잠시 볼게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제 큰 형태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송풍기뿐만 아니고 원심을 이용하는 모터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항상 단점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단점 가지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만 잠깐만 써봅시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서징이라고 하는 맥동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맥동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하면 토출 측의 저항이 너무 커서 그죠? 가압이 그 힘을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가 나는 물인데 이 배관 내에서 이 물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배관 내에 물이 너무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다가 지쳐갖고 손을 놨더니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게 가는 거지. 또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그럼 왜 그 짓을 반복합니까? 하면 그 짓을 하는 곡선을 그린 제품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지.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소화펌프는 원심 펌프를 쓴댔죠. 소화펌프는 원심을 써요. 원심 펌프의 성능 곡선이 이래 생겼어요.
성능 곡선. 성능 곡선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지요. 이렇게 생겼어요. 끝을 잘 안 그렸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생겼나요?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으면 좋았을 걸 왜 안 생깁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다니까. 네 얼굴 왜 그래 생겼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능 곡선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재현의 팬에서 많이 쓰는 거죠. 재현, 송풍기. 송풍기는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붙는데 시로코라고 부를게요. 시로코 팬. 시로코 팬의 성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우상향하는 형태로 생겼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곡선처럼 생겼다는 거지. 태생이 그렇습니다. 태생이. 하지만 펌프는 우상향이 굉장히 완만하게 그렇게 안 높고요. 펜, 시로코에는 좀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진짜 높게 그린 거? 이렇게는 안 생겼지. 약간 높게 생겼어. 이러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어요. 맥동을. 아직 맥동은 나온 지가 좀 됐고요. 예의주시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태생이 이렇게 생겼어요. 태생이. 그래서 어디가 주로 많이 생깁니까? 라고 따져보면 제가 소화펌프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아요. 거의 생기지 않아. 하지만 재현 송풍기의 시로코 팬은 자주 생겨요. 그래서 서징을 준비하십시오.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서징의 답을 기존에 있는 기사책에는 5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했었는데 그 형태도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답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거죠. 이렇게. 요걸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중에 상세 얘기를 할게요. 상세 얘기를. 됐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 소화펌프에서 소화배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화배관에서 가장 큰 문제, 고민 뭡니까? 고민. 첫 번째가 손실, 두 번째가 과압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손실을 이해하면 과압도 어느 선까지 잡을 수 있어요. 과압이 생기는 범위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압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맞춰서 배우고 왔을 것 같은데. 과압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때 과압은 질문합니다. 동압입니까? 정압입니까? 전압입니까? 전압은 뺄게요. 전압까지 하면 욕할 것 같으니까. 순수하게 정압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압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정압을 어떻게 내가 줄이고 싶은 거야. 정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있네.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물어봐야지만 대답을 하죠. 이런 표정이신데, 옥내소화전만 생각해 볼까요? 옥내소화전. 말단에 뭐 달면 됩니까? 가마 밸브를 답니까? 옥내소화전에. 오리피스 원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광경 작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들어온 놈은 이렇게 들어온 놈. 뭐? 예를 들어서 1.0 메가파스칼이야. 너무 높은 거지. 요거 통과하는 놈은 0.7이 되는 거야.
잊지 마세요. 통과된 놈은 계속 0.7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도. 이런 개념이 처음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다음 과압이 생기는 구간을 어떻게 분리시키든지 나누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러한 방법을 쓰고 또는 뭐 가마 밸브라는 걸 쓰고 배관을 분리하고 존별로 하고 별도의 펌프를 쓰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이 문제가 의외로 중요한 문제예요. 줄 쳐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감압을 시키냐? 그림을 좀 더 상세히 그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압이 발생하는 게 엄청 큰 문제죠. 과압은. 그렇죠? 여기서 듣고 수업에 듣고 한번 꼭 더 듣길 바라서 세 가지를 쓸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과압은 소화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압이 될수록 불은 더 잘 꺼지나요? 어떤 느낌입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리본거나 이런 과학을 네. 다룰 수 있는 네.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살수 패턴 있죠. 살수 패턴. 이게 어느 정도가 제일 적정한 패턴을 그릴 것 같습니까? 살수 패턴. 그렇죠? 스프링클러. 살수 패턴 보통 스프링클러지 살수가 다른 패턴은 잘 없습니다. 0.1에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나와요. 이해하세요? 얘가 1.2까지 가능한데 1.2까지 하면 물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스프링클러의 소화는 여러분 어디를 하는지 압니까?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의 적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테스트 자체가. 이렇게 해서 야, 물 얼마큼 쏟아지는지 받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과압이 소화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징. 과압 보자는 거지. 그렇죠? 첫 번째 수계입니다. 수계에서는 과압의 제한을 많이 하죠. 옥내수화전부터 가볼까요? 옥내수화전 0.17에서 0.7까지 방수에 대한 최소 거리와 그렇죠? 예, 사용자에 대한 한계압을 보여주는 거죠. 왜 0.7 안 될까? 써보세요. 반동력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죠. 0.7 이상 가면 우리가 그 20kg 포스 정도 되거든요. 20kg 포스, 20N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 헐이 나가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 산업재해상으로. 전 튼튼한데요.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스프링클러는요. 0.1에서 1.2입니다. 살수 패턴이 무너져요. 등등등. 그죠? 그 다음에는요. 배관으로 가죠. 배관이 과압으로 인해서 탈락돼 버립니다. 배관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배관 손상 엄청 많죠. 물론 이 아까 방리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지. 과압으로 인해서. 되겠지요. 그럼 이러한 방법들은 뭘로 해결할까요? 이렇게. 그냥 거의 가마 밸브를 쓰죠. 밸브 등 하고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가마 방법들 여러 가지 씁니다. 가스로 가볼까요? 두 번. 가스계 소화 설비. 여기 빠진 게 있네. 설비도 부착해야지. 뭐입니까? 안전 밸브, 릴리프, 압력 챔버,
좋을 거 엄청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가스계도 갑니다. 가스계. 가스계 과압도 마찬가지죠. 가스계 과압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대체 가볼까요? 똑같은 내용하고 유사하죠. 예.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 렐리프 있죠? 여기 렐리프를 안 부르고 안전밸브라 부릅니다. 안전밸브. 가스계 소화설비 집합관에 달려있는 안전밸브가 몇 밀리짜리인지 혹시 압니까? 관리사님은 아셔야 되죠. 그래야 좀 점검도 가지. 저는 가스계를 싫어해서. 몇 밀입니까? 녹화되고 있는데 어느 회사 관리사입니까?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하셔야 되는데 6mm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성능위주 설계는 이거 크게 하세요. 이걸 무슨 뭐 과압을 배출시키게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안전밸브는 6mm짜리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그 저장 용기실로 배출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터지자마자 안전밸브 그 터지자마자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죽게 만드는 자폭용 있죠, 자폭용. 예. 잘못되면 같이 죽어 있을게 이런 거지. 전사하게 만듭니다. 너무 경미하게 돼 있죠. 개선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가스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과압에 대해서 용기, 내압, 배관 등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뭐 방호구에게는 뭘 다뤄줍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 왜 노란색으로 적었어요?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따라줍니까? 방어구역 내 과압 배출구를 달아줍니다. 과압 배출구 잘 이해하세요. 방사되는 압력에 일정 압력 이상. 이거 한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림을 요 대기압입니다. 0, 600, 마이너스 600. 잘못됐어요. 이렇게 한 20년째 이 그림 갖고 오는데 지금은 부압이 엄청 많죠. 이게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스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과압이다, 그죠? 과압도 위험하지만 부압도 엄청 위험해요. 여러분, 이제 폭발물이 터지게 되면 과압이 위험합니까? 부압이 위험합니까? 부압 때문에 더 많이 죽어요. 이게 빵 터지면서 진공이 만들어지는데 휙 다 쏠려와요. 다시 또 나가는 거지. 그때 다 많이 피해가 입는다더라고. 이렇게 갔는데 다시 갈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면 견디는데 다시 오면 이렇게 되니까 못 견딘다더라고요. 이거 한번 이해하십시오. 이게 부압. 소화에 실패 없는 걸 끌게요. 요 압력 상부는 이게 내압입니다. 내압. 이게 뭐 구조 내력. 구조 내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구조가 붕괴됩니다. 창문이 터진다든지 약한 부위가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라면 설계 농도 유지가 불가능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과압 배출구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한 개만 더 합시다. 과압만 있습니까? 약재가. 부압도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배출이 필요합니다. 한 개 여기 적어놓을게요. 양방향 배출. 양방향 배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 8개 있습니다. 과압 배출구 만드는 회사가. 그런데 부압을 하는 과압 배출구는 없어요.
과압만 배출시키는 거 있지 부압대 공기를 외부 공기를 빨리들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압니까? 한 놈은 이렇게 나가게 하고 얘를 어떻게 반대로 설치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가도 가면 되잖아 이런 식이. 외국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죠. 머리가 좋아 우리나라 사람이. 어차피 반대로 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이지. 근거는 없어 근거는. 이러지 마 이런 거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현이죠. 재현까지 맙시다. 소화설비에 재현은 우리의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풍량을 조절합니까?가 먼저부터 공부하면 되죠. 어떻게 풍량 조절합니까 우리?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토출 측 댐퍼를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이해되나요? 토출을 볼륨으로. 볼륨이라는 것은 토출 측의 최적 형태죠. 토출 측에 철판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닫아주는 거죠. 볼륨 댐퍼라는 걸로 제어합니다. 정리하자면 제어는 과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하려면 진짜 무식하게 플랩 댐퍼라는 걸 달아주면 돼요. 그죠? 근데 제어는 약간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공급을 덜 하면 되지. 지난 시간 했던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제어를 하면 됩니다. 이 제어의 과압이 엄청 중요하죠. 두 번째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얼만큼의 이상의 압력은 가해지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110뉴턴. 110뉴턴 이상부터 생기는 것들은 다들 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재현. 그 외에 폭발부터 해서 나머지도 엄청 많습니다. 과압. 일단은 과압은 엄청 나쁜 놈이구나라고 먼저 익히세요. 기본반에서. 과압 쓰레기. 이런. 수계에서만 다시 정리합시다. 소화배관에서 과압이 안 생기게 조언을 나눈다든지 감압 밸브를 단다든지 감압 오리피스를 단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이해할게요. 넘어가 보면 이 그림은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거 한번 줄 쳐볼까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요건 두 군데 나오거든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의 개념과 전기저장장치에 대해서 전기저장장치 써봅시다. 우리가 없는 개념이 살수밀도라는 개념이 우리는 없거든요. 살수밀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전기저장장치. 장치의 소화용으로 쓰는 살수밀도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필요하다네요.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마지막이죠. 이렇게. 옆에다가 기존 시스템에서 계량으로 살수밀도 확보가 가능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수밀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답을 우리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살수밀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살수밀도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죠. 이런 겁니다. 단위 면적당 LPM 12.2가 필요해요. 그러면 면적당 물이 많이 쏟아지게 하면 되죠. 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
물의 양을 많이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물량을 증가할 거야. 물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K팩터라고 하는 물이 나오는 구멍을 크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패드 간의 간격을 좁힌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죠. 물량이 증가하는 K값. 야, 진짜 무식하게 적었네요. 물량이 뭡니까?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지. 에이씨, K값을 증가. 물량은 빼십시오. 아우, 쪽팔려. 뭘 물량 공세도 아니고.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요거 알아볼 겁니다. 지금 요렇게 한번 나왔고요. K값.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추가로 보시면 시험장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치.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고. 수리 계산 절차 별표 하실까요? 수리 계산은 자, 법이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손실표는 보수적 자료죠. 법 오화 계산 오화. 계산. 법으로 할래 수리적으로 마찰 손실을 요건 요 앞에 적어야 되겠네요. 자, 결국은 뭡니까? 라면 마찰 손실. 마찰 손실도 어떻게 계산할래? 법으로 할래? 수리 계산할래? 이런 거지. 글자 좀 작아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잘 적었죠? 열반응 시험.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뒤쪽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이제 서징부터 해서 나올 시기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킵하셔가지고 중요 문제 순도 보고 나올 시기 순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이상이고 나올 시기입니다라고 하면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별표 3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될 거. 별표 2개다 그러면 시기적절한 문제는 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인데도 별표가 1개밖에 없어. 그래도 이 시기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겁니다. 순서는 셋, 둘, 하나.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문제가 네. 그 송풍기 써닝 에서 물어봤는데 네.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주어글에 펌프에 토치를 하려고 하고 네. 나와 있잖아요. 네. 펌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이 펌프하고 팬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펌프보다는 덕트죠. 우리가 제연에 대한 덕트에 대한 관로가 너무 길거나 할 때 이렇게. 그 밑에 수소나 분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재가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이걸 팬으로 전환을 못 시킨 것 같네요. 문구만 한 번씩 정리하면 그죠? 예. 그리고 공기조, 그죠? 공기조.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맨 마지막은 됐네요. 요 두 가지는 펜만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원래 이제 이게 그 펌프 쪽에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실제 생기는 것은 송풍기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으셨네요. 그거는 좀 아쉽지만 조금 수정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